내가 비슷한 기분 좋은 다행감을 느끼기 위해서 예전에는 맥주 2잔이면 되는데 지금 맥주 2병이 됐어. 그거는 내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술을 안 먹으면 막 이게 식은땀이 나고 막 여기 피부가 뭐가 기어가는 것 같고 누가 막 나를 따라하는 거 이런 느낌이 이게 이제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병적으로 보고 그것들을 만약 내가 이게 조장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음주 문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알코올 의존에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꾸준하게 술을 먹는 타입이 있고요. 하나는 미친 듯이 며칠 동안 포금을 해요. 그리고 너무 몸이 힘드니까 술을 안 먹어요. 끊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면 또 미친 듯이 포금을 계속해요. 2번째 케이스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 환자가 병식이 있어요. 그래, 내가 술을 많이 먹어. 그래, 내가 술 의존증이 좀 있는 것 같아. 술 사용에 있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걸 아는 병식이 좀 갖기 쉬운데 2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난 술을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어. 나는 술을 조절하고 먹는 거기 때문에 나는 술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병식이 전혀 없어지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보다 2번째 경우가 심리적인 면으로 볼 때, 정신과적인 면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위험한 경우입니다. 술은 예전이 사실은 술의 어떤 효과만을 이제 좀 추구했던 게 예전이라면 지금은 술을 어떤 문화적으로 자꾸 이제 접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술에 대한 선전도 그렇고 그게 뭐 술에 대한 맛, 향, 그리고 술에 대한 이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하죠. 그래서 과거 술을 먹고 취하고 그 고양된 좋은 기분에서 그런 술에 대한 용도를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어떤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오락적인 면으로도 많이 사용이 돼서 그런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2개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하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술이라는 거는 그게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게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 술은 항상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그 가운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술 중에 그 알코올 의존증 혹은 저희가 의학적으로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혼자 술 먹는 거. 왜냐하면 이게 조절이 안 되고 혼자 술 먹는 게 습관성이 되기가 그렇게 쉬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먹는 사람을 모아야죠. 장소를 물색해야죠. 근데 그 사람하고 또 대화는 또 노동이 들어가죠 하니까 같이 술 먹는 거는 사실은 혼자 술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덜 위험해요. 2번째, 해장술. 그러니까 저녁에 술을 완전 많이 먹고 아침에 해장술을 먹어야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의학적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장술은 저녁에 먹는 술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그리고 그게 알코올 의존으로 가기 위한 훨씬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해장술도 하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정해놓고 일정하게 계속 술을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일정하게 먹다가 마치 무슨 자기 팔굽혀펴기 뭐 20개 했다가 40개 하고 60개 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처음에 1잔, 막 4잔, 8잔, 막 몇 병 이렇게 돼서 마치 그게 몸에 좋은 술이라고 생각돼서 그거를 건강 음식 드시듯이 막 용량을 늘려가면서 자기가 술이 세졌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세상에 몸에 좋은 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3가지 행동들은 꼭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술 분해 효소와 그 술 분해 효소의 효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 술 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먹게 되면 완전 막 그 휘발유를 먹은 거하고 똑같은 몸에 알코올이라는 건 우리 몸에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올 때는 알코올이라는 건 이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휘발유가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작용이니까 막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뭐 하늘이 빙글빙글 도울 것 같고 굉장히 기분 좋은 건커녕 완전 이건 나 사약을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술의 분해가 잘 돼서 술을 먹을 때 처음에는 다행감, 행복감 이런 거에 좀 느껴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억제가 풀려서 막 흥분하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절 능력 밖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더 과해지게 되면 이제 기억을 잃을 정도로
이제 기절을 한다든지 소위 말해서 블랙아웃이 일어나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술이 문화에서 병으로 변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갈망, 크레이빙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성, 세 번째가 금단 증상이 이게 어떤 술을 자주 먹는 문화에서 병으로 가는 딱 그 건너지 못하는 강의 그 기준이거든요. 갈망이라고 하는 건 술을 안 먹으면 내가 너무 막 찾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술 생각밖에 안 나. 막 이런 갈망. 내성은 어저께 혹은 지난달에 1년 전에 내가 맥주 2잔이 내 주량이었는데 지금 막 맥주 2병이 됐어. 그리고 내일 혹은 내년이 되면 맥주 6병이 돼. 이게 점점 술의 양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비슷한 기분 좋은 다행감을 느끼기 위해서 예전에는 맥주 2잔이면 되는데 지금 맥주 2병이 됐어. 그거는 내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술을 안 먹으면 막 이게 식은땀이 나고 막 여기 피부가 뭐가 기어가는 것 같고 누가 막 나를 따라하는 거 이런 느낌이 이게 이제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병적으로 보고 그것들을 만약 내가 이게 조장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음주 문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어지지만 그 갈망, 내성, 금단 증상을 제 앞에 술 마시고 경련을 해서 몇 번 응급실로 실려 오셔서 도저히 안 돼서 가족들이 데리고 들어와서 저랑 진료를 보면 분명히 제가 체크한 바로는 갈망, 내성, 금단 증상이 다 있는데 이분은 전혀 자기는 없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아니고 너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술에 있어서는 가장 자기 자신한테 관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술을 먹는데 내 일상생활이 파괴될 정도의 갈망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먹던 양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내 주변에 어떤 술이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가? 술을 안 먹을 때 내가 그런 짜증이라든지 그런 식은땀 흘린다든지 뭐 이런 어떤 기분 나쁨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는가? 그런 걸 느낀다면 술을 줄여야 되겠네가 아니라 나는 알코올 의존증에 걸렸구나. 알코올 사용 장애에 걸렸구나 라고 해서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 보셔야 됩니다. 술에 대한 장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술은 없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술을 잘 먹는지에 대한 방법도 없습니다. 네. 술은 내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절하고 그리고 그 용도보다는 문화적인 어떤 즐거움을 즐기는 쪽에 사용하셔야 됩니다.